일장 도입. 저는 76번째 생일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보다 눈에 밟히는 건 빈 의자였어요. 아내가 앉던 자리죠.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어 보입니다. 그때 장서연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큰딸이죠.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 끝에 브로슈어를 꺼냈어요. 브로슈어엔 복합형 시니어 레지던스 백운이라고 써 있더군요. 안전하고 프로그램도 많다며 견학을 권했어요. 저는 아직 멀쩡하다고 웃어 넘겼지만 서연이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결국 가보기로 했죠. 백운 레지던스 로비는 정말 호화로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간호사실 불이 꺼져 있는 대낮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 앞에는 임시 수리 중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인 고대운이 안내를 해줬어요. 24시간 안심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더군요. 의료진 상주, 응급대응 시스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 속 스패너 열쇠고리를 만졌어요. 40년간 버스 정비소에서 쥐고 살던 것이죠. 내 손으로 지켜온 삶. 쉽게 맡길 일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지안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막내딸 소연이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거기 가면 주말마다 놀러 갈게요. 약속해요. 지안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와의 약속. 이게 나중에 제 결정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서연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의 걱정이 이해가 갔어요. 저도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일주일 뒤 다시 백운을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세부 조항이 복잡하더군요. 고대훈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며 서두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비 일을 4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급하게 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다는 것을. 그래도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안이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서연이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주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다보니 백운 레지던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말 번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구를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한 일일까? 스패너 열쇠고리를 쥔 채 다짐했어요. 내 방식대로 살자. 이상하면 참지 말자. 2장 입주. 짐을 풀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식당은 정말 호텔 같았고 안내지 종이는 반짝였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74세의 여성이었는데 인상이 참 밝았어요. 명함 대신 피아노 곡목 리스트를 건네더군요. 제가 가르치던 곡들이에요. 언제든 듣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살만하겠군요. 한미정은 은퇴한 음악교사라고 했어요. 말투가 재치 있고 추진력도 강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메뉴판의 사진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불고기 정식에 반찬도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사진과 실제 제공량이 달랐거든요. 불고기는 절반도 안 되고 반찬도 두세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한미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이 좀 과장된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첫날이니까 넘어갔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오후에는 운동실을 구경했습니다. 시설은 괜찮았어요. 러닝머신도 있고 웨이트 기구도 여러 개. 그런데 예약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빈칸이 많은데도 한 분이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분은 오만석이라고 했습니다. 79살 예전 체육교 사셨다더군요. 규칙을 지켜야죠. 시간 엄수가 기본 아닙니까? 목소리가 꽤 컸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체면이 괜히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예약표에 빈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굴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니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다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드시더군요. 한미정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떠세요? 첫날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식당에 서빙하는 직원이 2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음식 나오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도시 야경이 참 예뻤습니다. 높은 층에 있다 보니 전망도 좋았어요. 그래도 뭔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환경이라 그런가 싶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식사는요? 입에 잘 맞나요? 사람들도 친절해요? 괜히 걱정할까봐 짧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서연이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스패너 열쇠고리를 만졌어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메뉴 사진과 실제량이 다른 것, 직원이 부족한 것, 오만석의 과도한 규칙 강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첫날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한미정 같은 좋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안이가 주말에 놀러 온다는 약속도 있었거든요. 3장 적응. 새벽에 일어나서 공방 수업에 갔습니다. 손이 기억하더군요. 40년간 공구를 다뤄온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강사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솜씨가 남다르십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서랍 손잡이를 몇 개 만들어서 복도에 달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도벽이 좀 밋밋한데 작은 손잡이라도 있으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미정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미음을 먹었는데 제법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건 괜찮네요. 한미정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는데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이번 주는 일이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빠르고 바쁜 티가 났어요. 곧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그래도 딸이 바쁘다는데 뭐라 할 수 있나요? 대신 공방에서 낙상 방지 손잡이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에 달면 안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공방 수업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강사 개인 사정으로 오늘 수업은 취소합니다. 대체 강의는 없고 그냥 안내만 돌았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르신들이라면 다 이런가 스스로 타일렀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좀 허탈했습니다. 한미정을 만났어요. 갑자기 취소되니 어떠세요? 좀 아쉽긴 해요. 계획을 세워뒀는데. 한미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취소되면 곤란할 텐데요.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조금 달랐어요. 어제까지 있던 생선구이가 빠져 있었거든요. 대신 계란말이가 추가됐는데 양이 많이 적었어요. 비용을 줄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오만석이 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합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참았지만 불편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공방 수업은 즐거웠지만 갑자기 취소됐고 식당 메뉴는 줄어들고 오만석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스패너 열쇠고리를 꺼내서 봤습니다. 40년간 이걸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가? 버스 엔진이 말을 안 듣거나 부품이 고장나면 직접 손으로 고쳤어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참을만 했어요.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안이가 다음 주말에는 꼭 온다고 했거든요. 손주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사장 불편. 식당 메뉴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반찬이 2가지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실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기구수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만석이 느리다고 핀잔을 줬어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다른 사람이 언제 써요? 저는 참았습니다. 체면이 문제였거든요. 나이 76에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어제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가 근무표를 봤는데 공백 시간이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했는데 말이죠. 정다혜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에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정다혜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인원이 좀 줄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주할 때 뭐라고 했나요? 24시간 안심이라고 했잖아요. 의료진이 항상 상주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오후 2시간이 비어 있다니. 집무실로 가서 고대훈을 찾았어요. 간호사실에 공백 시간이 있던데요? 고대훈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날짜와 시간, 취소와 지연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비 일을 할 때 항상 기록을 남겼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미정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한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적어둬요. 나도 같이 할게요. 그래서 둘이서 함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횟수, 식당 메뉴 변경, 의료진 공백 시간, 시설 관리 상태.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적어뒀어요. 이번 주에만 프로그램이 3번 취소됐습니다. 요가 수업, 공방 시간, 음악 감상회. 모두 강사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였어요. 대체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냥 취소 공지만 붙이고 끝. 운동실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러닝머신 한 대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품 주문 중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고칠지도 모르겠더군요. 식당에서는 반찬 종류가 계속 줄었어요. 처음에는 7가지였는데 지금은 4가지예요. 양도 줄었고요. 메뉴판 사진과는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에 기록했어요. 몇 시에 뭐가 취소됐고 몇 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한미정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고 직원들 대화를 메모하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노트를 다시 봤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지안이와의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 스패너 열쇠고리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오겠죠? 5장 위기. 밤 11시였습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분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급하게 나가봤더니 김영분 할머니가 복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호출벨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호출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한 대로 복도에 있는 응급처치함을 찾았어요.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케이스를 열어보니 배터리 점검 예정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119에 직접 전화했어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백운 레지던스입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다행히 빠르게 출동한다고 했어요. 그제야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경비원이고 하나는 당직 직원 같았어요. 이미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김영분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직원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3달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요. 계약 다 됐잖아요. 어차피 나가기도 어렵고. 고대운 목소리였어요. 또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티 나게 하면 안 되죠. 조금씩 줄여야 해요. 어르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3달 룰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입주 후 석 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서비스를 줄인다는 것. 그동안 봤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임시 수리 중이었던 엘리베이터, 간호사실 무인 상태, 프로그램 취소들, 메뉴 축소, 응급 대응 부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서연이 말하던 안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전은커녕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김영분 할머니한테 큰일이 날 뻔했잖아요. 자동심장 충격기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저는 노트에 정확히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말한 사람의 외모 특징까지. 고대운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미정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미정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겠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영분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119를 부르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스패너 열쇠고리를 꺼내서 봤습니다. 40년간 이걸로 고장난 것들을 고쳤어요. 이번에도 고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레지던스의 거짓말들을, 김영분 할머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한이와의 약속도 생각났어요. 주말마다 놀러 온다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손주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안 되겠더군요.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6장 갈등. 식당에서 말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오만석이 평소보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칙을 지켜라. 늦게 먹지 마라. 시간표를 보고 움직여라. 다른 어르신들이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만석이 쏘아 붙였어요. 그렇게 느리게 드실 거면 방에서 드세요.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하시고.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저도 여기 돈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오만석은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되받아쳤습니다. 공동생활에서는 질서가 있어야죠.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참는 게 예의가 아닌 순간도 있겠죠? 특히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더 나쁜 일이에요. 김영분 할머니 일을 겪고 나서는 더욱 그렇게 생각됐어요.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도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바쁜 목소리였어요. 장남인 성우와 막내딸인 소연이도 마찬가지 답변이었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저는 이런 곳에 혼자 있게 됐네요. 처음 서연이 말하던 안전은 어디 갔을까? 오히려 더 위험한 곳에 온 것 같았어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취소 기록이 20항목을 넘어갔어요. 프로그램 취소, 메뉴 축소, 의료진 공백, 시설 관리 부실. 하나하나가 다 증거였습니다. 한미정을 만났어요. 우리 목소리 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한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영분 할머니 일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은 달랐어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디 가겠어. 그냥 참고 살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저는 답답했어요. 참으면 더 나빠질 텐데. 김영분 할머니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극적이었어요.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구통 대신 파일 바인더를 샀어요. 이제는 스패너가 아니라 서류와 증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였거든요. 내 방식으로 고쳐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만석과는 계속 어색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눈치를 보더군요. 괜히 분위기를 흐렸나 싶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식당에서도 혼자 앉게 됐어요. 한미정 빼고는 함께 앉으려는 분이 없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외로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계속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미정도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했고요. 어느 날 고대훈이 저를 불렀어요. 도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무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최근에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무슨 불만이 있으신가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의료진 24시간 상주라고 했는데 공백이 있고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고대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곧 정상화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3달 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본색을 드러낼 시기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스패너 열쇠고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이것 하나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장 결단. 한미정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취소 공지 사진, 근무표 공백 시간, 응급 지연 정황, 메뉴 실제량 비교 사진까지 모든 걸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바인더 2권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 대화 녹음이었어요. 한미정이 휴대폰으로 녹음해뒀거든요. 3달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요. 계약 다 됐잖아요. 고대훈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호출벨 응답 시간도 측정했어요. 평균 15분에서 20분. 응급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시간이죠. 김영분 할머니 사건도 자세히 기록해뒀어요. 병원 기록과 구급차 출동 기록까지. 고대훈을 찾아갔습니다. 차분히 말했어요.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고대훈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다른 것들이요. 고대훈은 규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다 정상 운영입니다. 계약 해지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적 증거를 꺼냈어요. 홍보 책자에 적힌 24시간 의료진 상주 문구와 실제 근무표 대비표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적혀 있잖아요. 24시간 안심 의료 서비스라고. 한미정이 119 통화 기록을 덧붙였어요. 응급 상황에서 호출벨 무응답으로 직접 신고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간과 상황이 다 기록돼 있었어요. 고대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변명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였고 개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와 구청, 노인권익센터, 소비자 상담센터에 동시에 접수하겠습니다. 허위, 광고와 계약 위반으로요. 언론사에도 제보할 예정이고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고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윗선과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죠. 위약금은 면제하겠습니다. 보증금도 전액 돌려드릴게요. 대신 외부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해낸 거죠. 한미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셨네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스패너 대신 서류와 증거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오만석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도연 씨,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나 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오만석도 나름대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규칙만 강조한 게 사실은 불안해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다들 불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김영분 할머니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밤 도연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119 불러주신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계약 해지 절차는 일주일 걸렸어요. 그동안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알아봤습니다. 한미정도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둘이 합쳐서 작은 곳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백운 레지던스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번듯해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8장 결말. 한미정과 저는 시장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백운 레지던스보다 훨씬 작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진짜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요. 1층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서 무료 수리 코너를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고장난 물건을 가져오면 고쳐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문패 옆에 스패너 열쇠고리를 걸었어요. 평생의 상징이니까요.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어요.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고 가져오셨거든요. 모터 부분을 보니 먼지가 많이 꼈더군요. 분해해서 청소하고 기름을 쳐주니 멀쩡하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얼마예요? 공짜예요. 동네 분들이니까.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백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뿌듯함이었습니다. 지안이가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엔 제가 먼저 올게요. 새 집은 어때요? 작지만 좋다. 할아버지가 직접 고친 집이니까. 지안이는 수리 코너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가 물건 고쳐주는 곳이야. 와, 멋있다. 지안이가 스패너 열쇠고리를 만져봤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할아버지 보물이야. 저는 웃었어요. 약속이 지켜지는 목소리는 이렇게 따뜻했죠? 백운에서는 가족들 연락도 뜸했는데 여기 와서는 자주 오더군요.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한 주가 지나고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영과 성우, 소연이까지 오랜만에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연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랬는데 오히려 위험한 곳에 보내드렸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배웠고 나도 배웠다. 장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진짜 안전한 거라는 걸 말이야. 성우가 물었어요. 그래도 무료 수리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직 멀쩡하다. 손이 기억하는 한 계속할 거야. 그리고 이게 내 일이니까. 소연이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뿌듯했어요.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는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요. 한미정도 함께 했어요.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요.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백운에서는 프로그램이 자꾸 취소됐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니까 더 좋았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지안이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 할아버지도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마. 창밖을 보니 시장 불빛이 환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생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운의 조용한 복도와는 달랐어요. 여기가 진짜 살아있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스패너 열쇠고리를 꺼내서 봤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쳤던가? 버스도, 레지던스 문제도, 그리고 내 삶의 방향도. 한미정이 차를 끓여왔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또 누가 올까요? 글쎄, 누가 와도 고쳐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말합니다. 저는 고쳤습니다. 문이 아니라 제 삶의 손잡이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계약서와 현장을 같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늦지 않은 결정을 돕고 싶습니다. 스패너 하나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마지막까지 고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